안녕하세요. 어, 제가 저번에 찍을 땐 저쪽에서 찍었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 작은 휴대폰 녹음기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스피커 안 끼고도 음성이 잘 잡힐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제 PPT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의 추억을 찍을 때, 자칫 오류가 있을 법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확인을 안 한 게 그 호암 이병철 씨가 어, 우리 선생님의 그림을 어렸을 굉장히 그 형편이 어려울 때 당시 8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작은 그림을 하나 샀다. 근데 그게 5천 원짜리 화폐 그림을 그리기 전인지 후인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화폐 그림을 안 판 이후인지 어쨌건 굉장히 에, 어렵게 살 때였어요. 초가집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중계동인데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아마 화폐 그림을 그린 이후 같다라는 생각이 60년대 후반이면은 그 전일 수도 있겠구나. 30대 그리셨을 거니까 아마. 아무튼 그 부분이 조금 어 약간 어떤 게 전운지가 지금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의 20대 후반 대학 졸업하고 나서 스케치 여행을 따라다니셨다 이 얘기를 했었고 아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에 남기지 않으면은 전혀 아마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걸요. 물론 미시사죠. 이게 미시적인 역사인데 아무튼 뭐 그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저번에 저번에 제가 했던 게 미래학교 미래인재를 다니엘 핑크가 제시했던 재미, 의미, 공감, 스토리, 디자인 뭐 이런 어, 그 제시를 좀 더 내가 한 번 더 친절하게 이걸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 좀 수평적인 어떤 그 인성이나 능력이나 조건들에 대한 것이었다면은 이 페이지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연령별로 좀 갖추어 가야 되는 어떤 품성이나 인성, 능력들 그리고 내가 아, 나를 키워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제가 이 연령 구분을 하는 거는 이 시대에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10대, 20대가 지금은 50대, 60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모작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작, 삼모작, 아, 다시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면서 생각해 보죠. 자, 기본적으로 중용에 나오는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질문을 하고 해서 끝나는 그런 학교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바른 판단과 또는 자기 설득력 있는 말주변 그 다음에 독행, 행동 독실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의 완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존 키츠의 이 말을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서 맨 밑에 써놨는데 지능을 가르쳐 영혼으로 키우려면 고통과 고난의 세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이지 않는가? 존 키츠 시인인가요? 존 키츠 잘 모르겠는데 시인일 것 같은데 뭐 다른 시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원문은 안 봤는데 해석이 지능을 영혼으로 키운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막 정제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서 영혼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지능을 가르쳐서 영혼으로 키우려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삶의 각 단계에서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이제 제가 표현하기를
5단계, 삶의 5단계로 가게 되면은, 이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창조하는 것에만 어떤 목표를 두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단 말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 창조자의 단계로 이미 왔다. 그 심리학에서는 그걸 마법사의 원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단계로 이제 저는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그때의 멘토가 나타나는데, 어떤 멘토들이 나타나냐면은 아주 그 부자의 단계를 초월한 거대 부자들, 어떤 초월자들, 어, 또는 뭐 인내천, 제가 인내천이라고 적어놓은 게 뭐냐면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많은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거대 부자나 초월적인 부자나 뭐 마치 이거는 신이 도와주는지 인간이 도와주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그런 도움들, 기적 같은 일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성이 확인이 안 되면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지금까지 쭉 들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확인했던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영혼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 얼마 전에 그 저한테 동업하자고 했던 그 어떤 형이 골프를 좋아하는데 주변에 골프 치는 부자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무리 제 얘기를 해도 제 그림을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제 영혼성을 체크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인재와 또는 그 누군가가 이 영혼성이 느껴져야만이 그 다섯 번째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멘토는 누구냐? 자, 이 1단계예요. 그게 학습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습자, 연구자, 실행자, 관리자, 행복 창조자 이렇게 그 인생 이렇게 진화를 해가는 거예요. 물론 약간 좀 인공지능 시대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대략 이런 성장 과정은 비슷하게 갈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비슷하니까. 1단계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뭐 옆집 아저씨나 선배나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나 1차 멘토가 그 인재에게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10대들이나 또는 앞으로 이제 젊은 제가 더 성공해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재료비를 후원해주고 이런 문화복지 사업을 할 건데 첫 번째 보는 요건은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것이죠. 열정이죠, 열정. 에너지란 말이 좀 더 에너지가 느껴져야 돼요. 열정이 첫째. 그러면은 거기에 뭐냐면 이제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열정과 에너지가 없을 때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아닌 거예요. 원석이 작은 거야. 이거 가공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가치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가공 안 해버리죠. 멘토가 가공하기 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도 의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의 의욕이 안 나버리는 거죠. 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데 창의성이라는 것은 2단계입니다. 창의성은 2단계인데, 자, 창의성이 보이더라도 에너지가 안 보이면 지도 의욕은 안 생겨요. 첫 번째 조건이 에너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조건인 에너지를 저번 강의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가 죽여요? 보통 엄마가 이 에너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5살까지인가 주로 엄마로부터 주 양육자로부터 금지 언어를 20만 번을 듣는데 20만 번. 하면 안 돼, 하지 마, 위험해, 조심해 이런 어떤 걱정하고 금지하는 언어를 거의 20만 번 듣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20만 번에 걱정하는 말투하고 하면 안 되는 말투. 조금 다치게 내버려도 두는데 조금 다치는 것도 이제 못 참는 거야. 이제 이 내 몸보다 더 사랑스러우니까 자식이. 그게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엄마들의 두뇌가 진화를 하면서 너무 자식들이 많이 죽으니까 맹수나 뭐 독충이나 독사에게 심지어 예전에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어린아이를 체간 적도 있었잖아요.
그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그 두뇌가, 그 DNA가, 본성애가.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완전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엄마들의 걱정은 뭐냐면은 아이들의 에너지를 줄어들게 한다는 것을 첫째. 이게 딜레마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옆에서 머무르는 강아지 같은 나의 자식으로 내 아이를 키울 거냐? 아니면 나를 떠나서 저 험한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있는, 또는 배를 만들어서 항해를 할 수 있고, 뭔가, 이 세상에 행복을 창조해 하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냐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1차 단계, 1단계. 첫 번째 멘토한테 잘려버려요. 에너지가 없으면. 자,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잘 키웠다고 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지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두 번째, 이제 20대가 됐어. 좀 이제 나이가 먹었어. 그러면 보통 2차 멘토가 교수나 사장이나 그 상사죠. 윗 상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 과장부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어디에나 그 자기 선배는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조금 베테랑 선배다. 뭐 이 정도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에너지는 검증이 됐어요. 창의성을 좀 봅니다. 창의성. 2차 멘토. 왜 창의성을 보냐? 자기들이 이미 창의성을 좀 잃었어. 그래서 나이 먹다 보니까 자기의 창의성을 채워줄 만한 후배가 필요한 거예요.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조력자를 뽑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얼마나 성실한지, 인간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겨를이 없어. 진짜 창의성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그 후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의 주안점을 두고서 발탁이나 추천을 합니다. 그게 이제 2차 멘토의 역할이죠. 자, 3차 멘토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자야. 이제 같이 이제 동업자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업자 개념에서는 창의성보다는 성실성을 보게 돼요. 마감 시간을 잘 지키느냐, 뭐 나를 배신형이냐, 아니면 의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동업자. 그래서 거기서 3단계에서의 멘토는 누구냐면 어떤 벤처 기금이라든가 자산가 또는 회장이죠. 약간 좀 큰 회사 하면은 뭐 사장급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친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돈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일단 성실성을 본 다음에 에너지와 창의성은 검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 다음에 인간성을 살짝 봅니다. 살짝. 이게 3단계 멘토의 단계죠. 근데 이제 4단계 멘토로 넘어가요. 4단계 멘토는 이제 얘가 관리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실행자에서 관리자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관리자의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에너지도 좋고 창의성도 좋고 성실성도 좋아요. 이거 다 검증이 됐으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인간성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회사를 말아먹을 지 또 더 좋은 후배들을 키울 만한 앤지를 검증하는 거는 인간성이죠. 왜냐면은 이제 내가 얘를 연구자나 실행자로 써야 되는 단계가 아니에요. 관리자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의 후계자를 지금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간성으로 검증이 되게 되는데, 이 인간성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리거든요. 잘리면서 자기가 왜 잘렸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왜냐면 자기는 자기를 판단해 봤을 때 이 단계를 다 거쳐왔거든. 에너지도 좋고 창의성도 좋고 성실성도 좋아. 다 검증받았어. 근데 인간성이라는 건 참 재밌는 게 뭐냐, 객관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간성을 다 좋다고 생각해.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 근데 외부인이 봤을 때는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평가가 굉장히 이제 객관적이 되죠. 외부인이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인간성을 뭐 80점으로 보는데 외부인이 보면 뭐 55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성이 나쁘다는 걸 자기가 몰라. 모르니까
위에서는 얘가 후계자감이 아니야. 후계자의 후보감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어. 우리 그 집단에서. 그래서 이제 은퇴를 시키죠. 그게 이제 이 4단계 멘토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장이 아니라 거대, 굉장히 큰 자산가. 큰 자산가. 그러니까 뭐 몇천억 단계가 아니라 뭐 10조 이상, 뭐 1, 2조 단계가 좀 자산가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돈이 큰 거부라고 봐야 되겠죠.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큰 거부들은 사장들에게 투자할 때 딱 이것만 본답니다. 인간성만 본다. 왜냐면 거기까지 왔을 때는 이게 다 검증이 되니까 그냥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인간성만. 거대 부자들의 투자하고 중간 부자의 투자가 이게 방식이 달라요. 중간 부자들은 에너지 창의성, 성실성 쪽을 봐요. 근데 거대 부자들은 인간성을 봅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로 본다면은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가치 투자. 자, 마지막 5차 멘토가 이제 뭐냐면은 초거대 부자야. 이제 엄청나게. 그리고 이 초월자들은 자, 여기까지는요. 에, 거대한 자산가, 인간성을 보고 후계자를 뽑는 이 자산가들은 이 멘토들은 왜 인간성을 보죠? 자기 명예, 즉 내가 후계자를 잘못 뽑으면 이 우리 전체 집단의 위기가 오고 그럼 내가 잘못 뽑았다라는 불명예가 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또 그다음에 자기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게 1차 멘토에서 4차 멘토 그리고 5차 멘토와의 어떤 그 차이점이에요.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 단계가 좀 뭐랄까 좀 혹독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약간 후유증이 남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가 나를 잘랐다 이거지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경쟁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왜 초월자라고 쓰고 인내천이라고 썼느냐면 집단지성하고 초월자하고 초거대 부자의 단계로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대가를 바라지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떠나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자기 모든 재산을 저 친구에게 주겠다. 뭐 이런 일들이 영화 같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위대한 유산 같은 거 보면은 그 탈옥한 탈옥수가 탈옥수를 어떤 소년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나중에 화가가 돼서 이제 뉴욕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그 그림을 사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그러니까 얘는 사형수였어. 사형수였는데 가까스로 탈옥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성공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내세울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근데 그 위험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소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가 다 됐어 이제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 그 소년한테 다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느낌인데 이 초월자들은 저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도 인류애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친구는 어쩜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천사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영혼성이라고 쓴 건데 굉장히 영혼성이 있다. 이게 세속과 물질에 끄달리지 않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 밝은 불빛이 보여. 그 인간에게. 그러면 나랑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그 초월자나 거대 부자들과 하늘은 그 영혼성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모든 것을 내줘버려요. 그게 4단계 멘토와 5단계 멘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5단계 멘토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불특정 다수는 그게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특정 다수가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할부 제도를 저한테 뭐 상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민심은 천심이다. 인내천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 하느님이라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우리 일란 선생님 도와줄 때 간송 전형필 아시죠? 간송 전형필급은 아니지만 후암 이병철 회장이 약간 그런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문화재를 보호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물론 관성 전용필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 지금 삼성 요즘에 문제가 많은데 대기업이라는 게 원래 1세, 2세, 3세가 갈수록 인간성이 나빠집니다. 1세들은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인격이 나빠지면서 이게 이제 회사가 망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1세대 뭐 정주영이라든가 이병철 씨를 욕하지는 마세요. 그 당시에 물론 불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털어서 먼지가 나오겠지만은 상당히 영혼성을 소중히 여기는 거대 부자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포함 이병철 씨까지는. 2세는 난 모르겠어요. 2세는 별로 이렇게 여기서 평가하고 싶지 않고, 1세대는 1대 이병철 씨 본인은 그랬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영원성이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간송 전용필 씨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자기랑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지키잖아요. 거기서 영원성을 받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받기 때문에 저게 일본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 아닙니까? 전 재산을 바치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건 뭐 나한테 돌아올 게 없어. 근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 창조자들이 주로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후원하는 방식이죠. 아무튼 좀 넘어가고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에너지 창의성 이제 5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열정, 창의성, 성실성, 인간성, 용원성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지켜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이 단계를 무난하게 가려면은 좀 어떻게 해볼까? 또 생각을 해서 이 위에 거를 또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오늘 좀 길어지네, 이거. 자, 이게 이제 이 전체가 연령별 멘토링과 삶의 멘토 5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인간이 지능이 영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55년이 걸린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성공을 그 자식이 55세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56세가 될 때까지는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연령대가 이렇게, 이거 말고 또 제가 다른 또 PPT가 있는데 성공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곡선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초년기에 잘 나갔다가 말년에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들쭉날쭉하다가 마지막에 확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인생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시대 정도가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이 드러나는 나이가 55세, 56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100세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500세까지 살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는 뭐냐면은 아주 좀 시야를 넓혀야 돼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또 인공지능이 왔을 때는 이런 어떤, 물론 여기는 그 능력은 별로 없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역시 이런 특성들은 그 시대에서
아주 보람된 삶을 사는 인간으로 만들 만한 특성들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몇 살 때까지 뭐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해 뭐 이런 개념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하는 나이인 대략 55세, 56세를 그 기준으로 봤는데, 그리고 주변 친척들한테 좀 어렵게 사는 친척들을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그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술가들은 특히 또 늦게 성공하잖아요. 50대, 60대 뭐 70대 성공하기도 하고 80대 성공하기도 하고,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60대, 70대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해당되기도 하죠. 어떤 경제적인 거에서. 어찌되었건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더 그 나이대가 몇 살 때까지 성공해야 성공이다라고 본다. 뭐 이런 거에 더 이제 더 뭐랄까 이 편차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에너지라는 것이 보면은 안정애착하고 즐거운 산모,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회복 탄력성은 지치지 않은 능력이다.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지마라는 금지 언어를 이 8세까지 적게 들은 아이일수록 탐색하고 놀이하고 말썽을 부리면서 자기 주도성하고 도파민을 키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하고 자기 주도성이 그게 3세, 8세까지가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14세까지의 그 열린 대화, 다양한 체험, 운동, 노동 이런 것들이 사고력하고 인내력을 만드는데, 이 인내력이 성실성이고 사고력이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5세까지 에너지, 창의성, 성실성이 거의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 개인적인 수련과 노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수양이 필요하죠. 그야말로 수양. 이제는 우리 교회 다닐 때 여름에 어디 갈 때 수양회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수양회. 수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2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휘력. 여기서 이제 이 어휘력하고 사고력이 결합이 되면 또 이게 또 창의성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하면 창의성도 좀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로 사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독서 같은 것도 역시 어휘력하고 이 창의성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고력, 어휘력, 독서 이 세 가지가 이 창의성하고 관련된 것이고, 이 성실성은 10대 때까지 운동이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어떤 가족에 대한 기여,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저번 영상에서 강조했죠. 그것이 이 인내, 이 성실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되게 타고나는데 그 타고난 걸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가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인간 두뇌라는 것이 유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만 변해가기 때문에 그게 살짝 코치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찰흙 만지듯이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두뇌를.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바로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는 건데, 독서라는 것도 지가 스스로 읽어야지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읽으라고 해가지고는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0년의 정서개발, 10년의 지능개발, 10년의 지식개발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30년 걸리는 거예요. 25년, 30년이 걸려버려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험, 실패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애도 낳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상도 좀 체험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성이 완성돼가지고 인간성이 배신의 경험이 있어야 또 인간성도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많은 진상들을 만나봐야 되고. 자, 이 이후에 이제 45세에서 50세쯤 되면은 분야별로 자기가 뭔가 어느 정도 어떤 고수의 경지에 이르는 단계로 가게 되고,
이제 이때 그 정도 가야만이 자녀 교육도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리더로서의 어떤 어, 연습 또는 직접 자기가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전체가 이제 통합적인 공부로 완성이 되는데 두뇌가 꼭 A라는 경험을 해야만이 A를 아는 게 아니라 B라는 경험 속에서 잘 성장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A라든가 C까지도 알게 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두뇌는 일종의 어떤 부호로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물질로 움직여요. 두뇌는. 그래서 저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요. 두뇌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몰입 체험하고 어떤 한 가지 체험이 전체 체험하고 완성되어지는 것. 1단계에서 쭉 20단계까지 그 완성되어 가는 걸 전체를 체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요리를 체험할 거면은 야채를 기르는 것부터, 원자재를 기르는 것부터 마지막에 토핑을 얹어서 접시 위에 얹는 것까지를 다 체험해 봐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걸 전부 체험해 봐야만이 B의 경험만 가지고 있어도 A와 C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탐색, 놀이, 여러 체험, 몰입점 경험 여기서 제가 좀 빼먹었는데 이게 전체 체험이 굉장히 이 초창기에 전체 체험이 중요하다. 빼먹은 거는 이제 이 PPT에 없는 이유는 이 이전 PPT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 안 쓴 거죠. 자, 일단 제가 아, 다 이제 이 페이지를 설명을 했고요. 저는 저는 지금 이제 5번째 5단계 행복 창조자로 넘어가는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거대 부자가 저한테 찾아오게 될 겁니다. 10조 이상, 그러니까 트럼프급 이상 부자가 이제 제 그림을 좋아하고 찾게 될 날이 올 텐데 물론 그건 한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일단은 소수의 초월자들하고 인내천 여러분들이 저를 현재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계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 인간성하고 영혼성을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할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판단을. 그리고 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잘 판단하신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5가지를 순차적으로 검증받게 된다는 점이 이 페이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능이 지능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지능은 반드시 영혼으로 길러져야 된다. 영혼성으로. 그래서 열정과 에너지의 단계, 창의성, 에너지를 검증받는 단계 일찍 찾아오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검증받는 단계, 성실성을 검증받는 단계, 인간성을 검증받는 단계. 그러나 마지막에 그 영혼성을 검증받지 못한다면은 큰 완성의 어떤 완성된 삶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상입니다.